네, 반갑습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련서준입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봤자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온다. 유튜브를 나의 생각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자. 생각의 통조림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스탠포드 신경과학과 교수님이신 데이비드 이글먼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입니다. 2020년에 처음 출간되고 한국에서는 2022년에 발행이 됐는데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데이비드 이글먼 신작 하면서 뭐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장동선 교수님도 이렇게 한 줄 써주셨습니다.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뭐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이과, 과학, 뭐 물리학, 뇌과학의 연구를 하신 분들 이렇게 필력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는 단순한 이게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칼 세이건의 어떤 인문학적인 거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담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 이러면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우주의 뭐 생태계의 그런 것들을 모닥불에 앉아 있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뭐 아무튼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비드 이글면 교수님도 뇌과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비유법을 적절하게 써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좀 잘 읽게끔 쓰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 이제 띠지는 벗기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에 뇌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딱 서점에 꽂혀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딱 이 제목만 보면은 자기계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대충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뇌과학이야? 아, 그러면 뇌과학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다라는 게 이 책의 제목이 탁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생후배산의 비밀이라고 해서 뇌 신경과학이 나오는데 플라스티시티라고 안 하고 라이브 와이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래서라고 했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1장부터 12장까지 돼 있고 책이 407페이지짜리인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저는 파트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환경, 그 다음 두 번째는 몸, 그 다음 세 번째 기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 이제 환경이라는 게 우리 뇌가 첫 생성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끝. 아, 그러니까 다른 포유류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쩔뚝쩔뚝 걷다가 바로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뇌의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섬세한 구조를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05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소녀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야생아라고 표현하는데 데니얼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벽장에 갇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 경찰에 탁 구조가 됐을 때는 뭐 말은 당연히 못하고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체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 사용을 당연히 못해서 뭐 아주 인간적인 능력이 나이가 7살 정도가 됐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을 유지하는데 몇 가지만 제공이 돼서 사람적인 구실을 아직 못했다. 나중에 차후에 의사들이 검사를 해봤는데 뭐 뇌성마비나 자폐증, 다운 증후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결핍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지 못했고 뇌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우리네는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입력되는 이런 자극에 따라서 뉴런들이 시기적 유유상종 현상으로 뇌가 이렇게 신체 지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좀 그 책에 대해서 책의 한 페이지를 꽂자면 이 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발달이 되는데, 각 그 뇌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 연구들이 이제 밝혀내는데, 뭐 이런 것들 부분은 중요하지. 어쨌든 뇌는 신체 형태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 뇌에 아까 같이 그 여러 감각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절단되면은 그 손 부분의 피질의 이웃 영역들이 손을 담당하던 영역들을 움직여서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의 그 손 영역에 이웃되는 부분이 얼굴인데, 그래서 손이 절단돼도 얼굴을 만지면 약간 그 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영역을 움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 유유상종 현상들로 인해서 신체 지도가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허리를 잘 안 쓰고 다리 이쪽이 신경 쪽이 지나가가지고 잘 안 쓰게 됐더니만 다리가 짱짱해야 되더라고요. 허벅지가. 이쪽은 정상적인데 이쪽이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무튼 그 피신의 유연성이 이게 지극히 높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제가 많이 이제 허리가 회복이 됐고 다리도 이제 그 근육을 많이 써서 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뇌의 채성 감각 피질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기능과 뇌의 피질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어? 귀가 없으면은 그 소리가 피부에 닿는 이제 진동 패턴으로 변화시킨 조끼를 어떤 여자아이한테 입히는데,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뭐 회복이 된다, 극복이 된다. 손가락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못 쓰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다른 영역들이 또 발전돼서 그게 극복이 된다. 그래서 뭐 눈을 가리고 일주일 동안 하면은 다른 감각들이 발전돼서 어떻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원래 기초적으로 있던 이 피질의 입력 정보의 패턴이 피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감각 증강을 통해 가지고 뇌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 데이터 스트림 종류나 전달 방식이 무엇이든지 뇌가 알아서 그 스스로 그 사용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가 진화적인 것을 하려는 어떤 압박적인 맥락의 감정이 추가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발전에 이르고 사라진 신체 기능을 되살리고 생물학적인 실체로 불가하는 것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술 발전으로 그 미래에는 저마다 뭐 한 가지씩의 초감각 기능을 또 가질 수 있다. 뭐 나는 냄새를 잘 맡고 싶다면 뭐 어떤 그 아까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그런 조끼처럼 뭐 탁 해. 그러면은 초감각적으로 냄새를 저 몇 킬로까지부터 그 싹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저만의 상상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장애가 정상이 될 수 있고 정상이 발전을 이루었다. 즉,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기술 개발로 우리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범죄에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좀 체크를 해본 거 있는데, 무튼 세상 기술과 뇌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몸의 파트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이렇게 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나 하는 일에 시간을 얼마만큼 비중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나라는 주인이 경험하는 바깥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냥 스펀지를 빨아들이는 건데, 그 뇌의 변화에는 이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목표와 일치하는 업무가 나타나면 뇌의 회로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후감이라는 어떤 임무가 되면 글쓰기에 대한 영역이 회로가 이제 반영을 하고, 공연을 한다 그러면 악기 연습에 대한 그쪽으로 좀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이던 타이던 뇌의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보라고 강요를 하면, 근데 이제 자의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러다가 이제 효과 있는 방법이 발견되면 이제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능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 최고 레벨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최고의 능력을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뭔가를 틀리면은 그 틀린 것에 대해서 깜지를 쓰게 했어요. 근데 그 틀린 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즉 어떤 임무가 발생되면 뇌로 회로가 반영을 하게끔 해서 트레이닝을 한 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게 하나 틀리면 100번씩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 근데 그걸 안 쓰면 집에 안 보내. 그러니까 단순 반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 뭐 아무튼 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괴롭히는 것이 그걸 학습의 수행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무의미한 행동은 그 뇌의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1만 시간 법칙 하니까 갑자기 어떠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100번 외치고 100번 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쓰면서 진심으로 나의 신경조절 물질의 아세틸콜린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100억을 번다, 나는 100억을 번다, 나는 뭐 하면서 뭐 하는, 이렇게 하지. 그냥 계속 손으로만 100번을 써서 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느끼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습득했던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뇌에서 각 부분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세력들, 아까 감각 피질 같은 것들의 세력들이 완벽하게 이제 지금은 뭐 전쟁으로 치면 전쟁을 안 하고 휴전 상태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 뉴런들이 860억 개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의 평화를 공존하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애기들은 처음에 내장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소성을 대단히 이제 쫙쫙 펼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반면에, 어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유연성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에 특정 작업이 을 이제 통달하게 되죠. 취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직업, 그다음 뭐 취미, 그런 적응력과 효율 사이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얻는 것들은 특정한 작업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고, 그런 다른 작업들과 씨름하는 능력을 조금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것들 옛날에 했었는데 이런 것만으로 얻어졌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뇌에서는 각 대결하는 세력들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유년기에 얻은 습관은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내가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떤 습관과 인풋을 주입해 주시고 싶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마냥 슬퍼할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가소성이 감퇴하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정신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 새로운 신경회포가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카이스트 최수 교수님이 우리 아이의 뇌가 그냥 광활한 지도인데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는 뇌인데, 여기다가 이제 삶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복잡한 세상 길도 뇌의 그 맵처럼 저장돼 있을 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철권 쳐내고 필요한 없는 길들을 없애면서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이 뇌로 형성되는데 딱 18년,
18살이 되는데 그게 끝마쳐지면은 가수성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데 우연히 18살의 서양에선 투표권을 준다. 그래서 다 컸다는 성인이라는 것은 뇌의 발전과 같은 맥락을 한다라는 우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 나온 건데 그 수녀원에 늙으신 그 수녀님들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다 동의하에 뇌를 이제 했는데 알츠하이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이제 뇌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싸우고 각자 했던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은 왜 화투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이것 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피가 내게 이 구성 때문에 뇌에 그냥 과소성이 그냥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화투를 오래 쳐다 보면은 그런 유연성은 뭐 별로 없어. 그 대신에 전문성을 얻는 거지. 더 잘 치는 거야. 여러분들 할머니들하고 화투 쳐봤습니까? 할머니 분들하고 화투 쳐서 돈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화투에 대한 유연성을 잃어버리시지만 화투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유연성보다는 전문성이 더 낫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의 뇌처럼 쭉쭉 스펀지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유능한 왕은 전문성을 가진 왕이다. 그런 어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 뇌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기억은 뭐 어제 뭘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추억, 뭐 여자친구가 뭐 했는지 그리고 기억의 한 부분 뭐 내가 자전거를 타는 법 이런 것도 다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에 대한 종류를 좀 한번 보면은 책에서 발췌한 건데 기억은 이렇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뭐 외형 기억, 인물 기억 뭐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이렇게 우리의 기억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런 각 기억에 따른 뇌의 저장 공간이 각기 다르면 이제 복잡하게 연관해서 기억을 해낸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하고 롤러브레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뇌의 한쪽에 아주 조그맣게 되고 있다가 참고로 치면은 잘 싸서 닦아놔서 한쪽에 구석에 모아놓은 것처럼 근데 그게 필요하면은 다시 꺼내서 쓰는 것처럼 이 제 표현입니다. 음. 일정한 공간 내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공간의 기억이 꽉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와우 하면서 되게 감탄했던 거는 이 대목입니다. 이런 뇌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로 전개를 하는데 사마귀 바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모래 언덕의 능선 모양이다. 모래가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었지. 이제 지식이죠. 추가가 되었지 사라지지 않는다. 바람에 따라 언덕의 능선만 바뀐다. 와, 뇌과학계의 칼세이거든요. 아까 그 유유상종 그런 것도 그, 우리가 새를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로 아주 잘 비유를 했는데 읽어보시면 아닙니다.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사마귀 바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모래 언덕의 능선이에요. 내가 자전거를 한 20년 안 타다가 우리 아들내미를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싹 떠올리면 그 기억이 와서 바람에 따라서 능선만 바뀌는 이 기억이 싹 올라오는 거죠. 이런 뇌의 놀라운 기능으로 우리 신경과학이 밝히는 생후 배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말이 처음 저 파트가 경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과 뇌의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된다는 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주변 환경 그래서 중요한 거 경험 그거에 따른 이제 경험 뭐 친구 또 뭐 적 그리고 우리가 일부는 문화가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일 뿐이고.
뭐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런 것들의 관계적인 생후 배선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 그, 잠시, 이거, 그,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뭐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고해를 벗어나려면은 가짜를 진실로 믿는, 가짜를 진실로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제대로 아는 해석을 하기 위해 건너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러면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자가 약해서 약간 보면은 음, 여기서 이제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 또한 생겨난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 또한 사라진다. 라고 해서 이제 붓다가 29세서부터 35세까지 6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이제 근본적인 실상인데, 어,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형식보다는 관계에 기반한다. 그래서 그런 관계 자체가 공이다. 그래서 공도 공해야 된다 해서 공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과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그 생우 배선.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그리고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가 강조했던 플라스티시티가 아니라, 가소성이 아니라 라이브 와이어드하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뜻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과학적인 메커니즘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것에 힘쓰고 어떠한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고민해 보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줄 평, 나만의 세계의 법칙과 길을 알게 해준 바냐와 같은 책이라고 한 줄 평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뇌과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가 우리한테 툭 던져주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 너는 어떠한 세계를 살아볼래? 라고 우리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어느 자기계발서보다 자기 동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끌어준 책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악평은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진부하게 쓴 책이라는 그런 악평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지난 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뇌과학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알 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어떤 인풋을 또 넣어줬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책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뇌과학에 대해서 더 깊이 어, 좀 배우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좀 서점에 가서 뇌과학 책을 한번 볼까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런 감정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기본 막 이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좌절하면서 그냥 바로 내려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그 시발점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련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